우리 한국과 중국, 특히 상하이 부동산은 무엇이 다른가 볼 건데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하이 집을 갖는 것은 한정판 명품을 갖는 것이다. 오. 그만큼 이제 상하이 집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가 돈이 있다고 아무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하이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라. 그런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아주 한정판 같은 그런 명품이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세금. 중국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세금을 아시면 당장 중국에 와서 집을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요.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양도세 때문에 취득세도 중과돼서 비싸지만 팔고 나서 양도세 내야 되니까 세금으로 다 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중국에서는 양도세를 네가 내라 양도세입니다. 네,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네. 세 번째, 막강한 정부 정책. 한다면 한다. 이것이 한국하고 중국의 부동산 큰 차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돈이 있다고 아무나 살 수 없다.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집을 살 수 있는 주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해 후코우라고 해서 상해 원래 사람들, 그러니까 상해 시민권자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인데 상해에 와서 살게 된 외지인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외국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 홍콩인이 또 조금 조건이 달라요. 그들은 본인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대만, 홍콩 사람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국 사람하고는 그래도 조금 다르지만 외국인하고 또 다른 조건으로 조금 더 살 수 있게 그런 조건이 좀 달라서 분류를 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매 주체들이 막 여러 채 살 수 있지가 않아요. 상해 호구를 갖고 있는, 후코우를 갖고 있는 원래 상해 사람도 2채밖에 살 수가 없고요. 외지인이나 외국인도 조건을 갖췄을 때 가구당 1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징 사람이 나 돈 진짜 많은데 상해에 와서 집을 10채, 20채 살 거야 한다고 해도 상해에서는 no thank you 됐거든. 넌 안 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더 상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럼 외국인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집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여건이 있으셔야 되고 노동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개인소득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뭔가 느낌이 상해는 중국에서 경제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해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해. 외국인이든 외지인이든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가 여권이라고 하니까 나 여권이 있는데 상해에 이번 주에 놀러 갈 거야. 그럼 집 한 채 사고 와야지.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외국인 거류 허가예요. 외국인이 중국에 살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특히나 집을 사고 싶다면 취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취업 허가증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상하이에서 발부받았어야 돼요. 아하. 그래서 아까 베이징에서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상해에 와서 집을 사고 싶다? 안 됩니다. 또 이제 노동계약서. 이건 중국식 표현이라서 좀 낯설 수 있는데 우리로 생각하면 근로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상하이 등록한 회사에서 내가 주택을 사는 시점에서 1년 전서부터 상하이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상하이 등록회사 그리고 주택 구입일 전 1년부터 근무했다라는 거 증빙으로 노동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소득세예요. 수입이 있었으니까 국가에다 세금을 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일 1년 전서부터 연속 12개월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우리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깜빡 잊고 이번 달에 안 냈잖아요. 네. 세무서에서는 이번 달 안 낸 거 다음 달에 내겠다고 하면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집을 사는 조건에서는 다시 시작이에요. 와. 그래서 연속된 12개월치가 필수이고요. 이것만 있으면 외국인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에 와서 1년만 정상적으로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해 집 비싼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겠어. 대부분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소득만 일정하게 증빙할 수 있으면 외국인도 동일하게 대출 가능하시고요.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 잘 활용하면 외국인이라고 불평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의 입장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상관없고 대출금 따박따박 잘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만 있다면 오케이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에는 외국인이 집을 못 산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때 외국인이라서 어떤 이제 불평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를 안 하셔서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다 그러면 다 가능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국 부동산에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세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 부동산을 구매하셨을 때도 취득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어요. 그런데 왜 매력적이냐? 첫째, 취득세율이 낮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 채밖에 구매를 못하니까 최대 내도 1.5%예요. 면적을 좀 작은 걸 구매하시면 1%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해호구를 가진 사람들도 두 채를 사지만 최대 내는 게 3%예요. 그래서 한국에 비할 때는 전체적으로 세금은 낮죠. 그런데다가 이제 외국인은 그냥 1.5%가 최대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유세도 있어요. 있지만 이건 면제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3년만 하시면요. 면제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냈어요. 환불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가 걱정돼서 상해에 집 못 산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보유세는 있지만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가장 매력적인 건 양도세입니다. 5년만 보유하시면 차액 부분에 대해서 5.05%인데요. 납부하시면 되는데 여기 양도세는 중국에서는 증치세가 있고 개인소득세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5년만 보유하신다면 증치세만 차액 부분에 대해서 5%고요. 개인소득세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5년 지났다 생각하시면 양도 차액의 5% 정도 있구나. 그렇지만 이걸 누가 내느냐면 파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사는 사람이 냅니다. 이걸 따오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그려놨잖아요. 네. 말 그대로 도착할 도자에다가 손 숫자예요. 내 손에 얼마 도착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제외할 거 다 하지하고 세금이든 뭐든 뭐 다 비용 제외하고 나는 요만큼이면 돼.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양도세는 있지만 그걸 매도자가 내지 않고 매수자가 냅니다. 그래서 그냥 살 때 취득세 1.5%만 생각하고 사시면 다른 세금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10억의 집을 팔았어. 10억이 순수하게 다 내 손에 10억입니다. 아주 한국하고 큰 차이가 있죠. 한국에서는 10억에 팔았는데 양도세를 내고 나니까 몇 억 남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국에선 10억에 팔았으면 그냥 10억이 내 수입인 거죠. 막강한 정부 정책 한다면 한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이제 이런 낯선 나라에 와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뭔가를 이제 보면서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뭘 지표로 할 것인가. 첫 번째 보시면 그냥 정책을 보고 하면 돼요. 정책이 빨간등이다 잠깐 멈추고 파란등이다 좀 가고 부동산도 중국 역사상 보시면 완화했다가 규제했다가 완화했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완화할 때 사고 규제할 때 견디고 다시 완화할 때 팔고 뭐 이런 아주 심플한 규칙으로 하시면 크게 손해보지 않고 흐름대로 잘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좋게 보면은 실행력이 좋아서 정말 한다면 한다지만 간혹 이것 때문에 난감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 예고가 없어요. 오늘 발표하고 내일 시행입니다. 오, 깔끔하네. 네. 그래서 정말 뭐를 해낼 때 와, 정말 중국이니까 해낸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난감하지만 부동산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개발 계획 한다면 합니다.
언제까지 한다면 언제까지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보시면서 부동산을 하시면 큰 손해 없이 잘 흘러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